만들어지고 N으로 만들어지는 걸 마이오시스라고 하고 보통 이제 체세포 오픈하는 걸 마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토시스가 되려면은 그 전에는 반드시 그죠? DNA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죠. 저 DNA 레플리케이션 없으면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 가지고 뭐 나눠지는 거는. 레플리케이션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토시스의 과정은 프로페이즈, 메타페이즈, 아나페이즈, 텔로페이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배우셨죠, 그죠? 요즘에 이제 교과 과정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옛날에 배웠던 것도 안 배우기도 하고 뭐 생물 1, 2 뭐 나눠지면서 1만 배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좀 제가 뭔가 헷갈려요. 어디까지 배웠는지 헷갈리긴 한데 이건 다 배웠죠. 이거는 분열을 한 거는. 그래서 프로페이즈를 한국말로 뭐라고 했어요? 전기, 메타페이즈는 뭐 중기, 아나페이즈가 뭐 후기, 텔로페이즈가 말기. 저는 어렸을 때 후기와 말기가 너무 헷갈렸어요. 후도 뒤고 말도 뒤인데 그래도 이제 말기가 더 정말 이렇게 극단인 것 같으니까 말기가 더 마지막인 것 같고. 그래서 프로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뭐 이런 이제 마이토시스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대사가 활발한 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 안에 이제 DNA가 있는 거고, 걔네들이 뭐 그냥 풀어헤쳐져 거죠. 근데 컨덴세이션이 좀 덜 된 상태로, 물론 이제 히스톤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앞에서 보는 이런 뭐 X자 형태 같이 막 굉장히 컨덴세이션 된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약간 풀어져 있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뭐 염색 사 형태다, 실 형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마이토시스 준비를 하면서 프로페이즈가 되면은 크로모점이 이제 점점 이제 컨덴세이션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되기 시작하고 핵막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페이즈가 바로 앞에서 봤던 이런 굉장히 아주 최고로 컨덴세이션된 크로모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메타페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까 이제 그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그 센터 중간에 이렇게 얼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핀들이 양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스핀들이 약간 텐션을 좀 센싱을 해요. 텐싱을 하고 딱 텐션 두 개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센싱을 하고 그냥 두 개 양 끝으로 끌게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얼라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들이 아까 이제 키네토코어에 붙었었잖아요. 그래서 스핀들이 양 끝으로 이제 당기면서 이제 그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나페이즈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끝으로 더 많이 끌려가는 거고, 텔로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완전히 양 끝으로 그렇죠? 다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디컨덴세이션, 패킹이 됐던 게 이제 컨덴세이션이 풀어지면서 이제 염색사 형태로 점점 좀 풀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핵막이 생기면서 다시 이제 온전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이토카이네시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사이토졸, 그렇죠? 사이토졸이 이제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토시스 일어난 다음에 이제 셀이 정말 이제 잘라지는, 그래서 두 동강이 나는 것을 우리가 사이토키네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토시스가 아닌 그 중간 단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인터페이즈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간기라고 얘기를 하죠. 중간에 있는 간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봤던 그런 이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던 것을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즈가 있고 이제 프로페이즈. 근데 여기는 이미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난 거죠. 보이죠? 일어난 다음에 이제 당연하죠.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 셀 디비전 마이토시스에 들어갈 테니까 이제 프로페이즈가 되는 거고, 메타페이즈가 중간에 이제 컨덴세이션이 완벽하게 된다가 온라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으로 이제 멀어져 가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핵이 생기면서 이제 잠식사가 만들어지고 이제 사이토키네시스가 일어나서 두 개가 되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셀 사이클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DNA 뭐 레플리케이션 세포가 자라고 레플리케이션이 되고 마이토시스가 되면서 두 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셀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 사이클 중에서는 중요한 게 아까 이제 DNA가 합성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S 페이즈라고 얘기합니다. S는 뭐겠어요? 신테시스겠죠.
합성하는 세균을 합성하는 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 여기 또 중요한 게 이제 M 페이지가 있죠. M은 아까 봤던 바로 마이토시스, 그렇죠? 마이토시스 페이지가 있고 그 중간에 G1, G2 여기 표현이 안 됐지만 여기가 이제 G1인 거죠. 여기 이쪽 여기가 G1 지금 써놓으세요. 여기 안 써 있으니까 여기 G1, 이쪽에 G1, 여기가 G2가 있는데 G1, G2에서 G는 이제 갭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S하고 M 사이의 갭을 G1, S, G2, M 이게 셀 사이클인 거죠. 셀 사이클이 되는 거고 G0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쉬어가는 거예요. 그냥 약간 좀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 사이클이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레귤레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방금 봤죠. 뭔가 중간에 뭐 무테이션이 생겼다. 그러면은 아까 셀 사이클 스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정밀하게 필요할 때 이제 DNA도 만들고 디비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셀 사이클 돌지 말지를 유캐리ot에서 이제 결정하는 또 포인트를 우리가 리스트리션 포인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레이트 G1 페이지입니다. 요게 G1 페이지인데 거기 이제 후반부에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그로스 팩터예요. 그로스 팩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로스 팩터들. 그로스 팩터들 이름 뭐가 기억나요? 우리 화장품에 들어있는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스킨 세포를 막 잘 성장하게 하는 EGF 이렇게 여러분 TV도 안 보고 광고도 안 보는 EGF 뭐 함유 화장품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EGF 같은 게 있고 또 어떤 뭐가 있었어요? 셀 그로스 팩터 중에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적혈구 많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EPO, 엘소포이틴, 그쵸? 이게 있었고 또 신경세포, NGF 뭐 이런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로스 팩터들이 이제 세포 성장을 促진하는데 그게 바로 요게 셀 사이클을 딱 시작하게 하는 이렇게 고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이제 그로스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가 레귤레이션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레지스트리션 포인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팩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가는 거야. 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DNA도 합성을 하고 계속 이 셀 사이클이 도는 거고 이제 그로스 팩터가 뭐 주변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포는 G0 스테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고 그냥 생명만 부지하는 거. 메타볼리즘은 하기는 하는데 막 열심히 대사를 해갖고 막 자라는 건 아닌 거죠. DNA 레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만 있는 그 상태를 그냥 G0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스 팩터가 없으면 이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그 그로스 팩터가 우리 맨날 그림 보셨잖아요. 그로스 팩터 리셉터에 그쵸? 그로스 팩터가 딱 붙으면은 시그널이 전해져서 막 DNA 어떤 전사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그로스를 촉진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서 셀 사이클에 돌게 되는 거죠. 한 예로 우리 상처가 나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생겨요? 피가 나오고 피가 굳으면은 거기에 이제 블러드 클라팅이 생기죠. 우리가 혈병이라고 하고 혈떡이라고도 하죠. 되게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병이라는 게 떡떡자잖아요. 그리고 뭐 혈병, 혈떡 그런 말은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블러드 클라스 들어봤죠? 네. 블러드 클라스. 하여튼 뭐 여러분 딱지인 거죠. 딱지. 그러면은 그 딱지에 그 딱지를 이루는 것 중에 이제 플레이틀릿이 있잖아요. 이것도 뭐 혈액세포의 이름이지만 플레이틀릿이 이제 엉겨가지고 이렇게 딱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 플레이틀렛에서부터 의뢰한 그로스 팩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자를 타면 뭐가 되겠어요? P, D, G, F라고 하는 이제 그로스 팩터가 나오게 되는데 걔가 이제 스킨 파이브블라스트의 성장을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얘네들이 그냥 뭐 이렇게 디비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PDGF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막 세포가 다시 분열을 하면서 그 상처가 다시 새살로 메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스 팩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셀 사이클이 돌고 안 돌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뭐 어떤 그로스펙터가 딱 왔을 때 밑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호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가 라스라는 단백질입니다. 라스 프로틴. 그래서 얘네들은 많은 이제 그로스펙터에 의해서 여기 그로스펙터가 이제 여기 붙어가지고 뭐 어떤 뭐 신호가 전달이 될 거면 여기 라스라는 단백질이 바로 밑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시그널을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뭐 유전자 발현 조절 같은 거를 이제 일으키게 되고 DNA 합성도 일으키게 되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이제 그 그로스펙터의 바로 다운스트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라스입니다. 라스는 여러분 처음 보지 않아요. 한 번 나왔었어요. 라스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료 중에 이 강의하는 자료 중에 라스 단백질의 구조가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우리 단백질 할 때 배웠어요. 단백질 할 때 단백질 뭐 이렇게 3차 구조 이런 거 모양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 기억나요? 이렇게 다 원소를 동그라미 해서 이렇게 막 스틱 같이 한 것도 있었고, 막 리본 같이 한 것도 있었고, 아니면 솔벤트 익스포즈가 되는 모양만 이렇게 표시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림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개 단백질이 바로 라스였어요. 네? 그래서 그 라스 단백질을 한번 우리가 뭐 이렇게 본 적은 있는데, 요 단백질이 하여튼 요 그로스펙타의 작용에 의해서 요 리스틴 포인트에서 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셀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 이렇게 바로 표시한 부분이 우리가 셀 사이클 체크 포인트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잘 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스탑을 시키고 괜찮으면은 가고. 그래서 이제 셀 사이클이 굉장히 이제 건강한 세포만 계속 이제 디비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 단계 previous phase가 완전히 컴플리션이 되기 전에는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게 조절하는 그런 레귤레이션을 우리가 셀 사이클 체크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 DNA 데미지 체크포인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DNA 데미지가 가장 체크를 당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DNA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상태로 셀 디비전이 일어나면은 완전히 손상된 이상한 뮤테이션이 된 게 다음 세포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 셀 사이클 체크포인트가 이런 DNA의 데미지 이런 것들을 센싱을 하게 됩니다. 저희 체크포인트가 아까 이제 리스팅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 G1 페이지에 있는 체크포인트가 있고 G2에도 있고 M에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잘 알려진 체크포인트들이 있는데 G1 체크포인트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DNA 데미지, G1 페이지니까 그냥 뭐 이렇게 대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DNA 데미지가 센싱이 됐어요. 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P53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런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G1 체크포인트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53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면은 DNA 레플리케이션이 중단이 돼요. 여기서 이제 딱 잡는 거예요. 더 못하게 잡는 거가 되겠고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가지고 우리 아까 뭐 리페어 메커니즘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DNA 데미지의 리페어. 그래서 이제 딱 셀사이클을 이제 가지 못하게 잡고 리페어를 해요. 그래서 리페어가 이제 완전히 됐다라는 게 센싱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말 그대로 좀 체크포인트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못 가게 하고 뭔가 리페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데미지가 뭐 심하거나 해가지고 거의 이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에이팝토시스를 합니다. 에이팝토시스는 뭐 세포 자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일부러 죽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이 셀은 너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죽이는 시그널을 보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전체의 개체를 위해서
그 뭐 데미지가 심한 그런 세포 하나를 손상시키는 죽여버리는 거는 뭐 대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결정일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세포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에이캅토시스 또는 이거는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사고로 세포가 죽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세포를 죽게 만드는 이런 거를 에이캅토시스 또는 이제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G1 체크포인트에서는 P53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가 되겠고, 그다음에 G2 체크포인트에서 체킹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뭐 DNA 데미지가 있으면 그걸 체킹을 하고, 아니면은 G2는 S를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플리케이션이 완전히 돼야 되는데 레플리케이션이 이제 안 되어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되게 쉬운데 이거 되게 어떻게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미묘한 그런 이제 뭐 데미지를 다 센싱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있어서 걔네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시그널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레귤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다 그냥 분자적인 수준에서 단백질하고 DNA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약간 말로 하니까 이게 뭔가 약간 싶을 수도 있죠. 약간 그렇지만 뭐 이런 레귤레이션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은 사실은 뭐 알려진 것도 있고 안 알려진 것도 있지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기 작용하는 어떤 단백질, 애들이 어떻게 뭐 데미지를 센싱하는지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M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 크로모솜이 이 가운데 딱 얼라인 딱 돼야 되죠. 얼라인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반반으로 나눠지 않고 잘못하다 한쪽으로 또 썰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딱 얼라인이 잘 됐는지를 이렇게 텐션을 느껴가지고 이게 팽팽한지 양쪽의 텐션이 똑같은지 이런 거를 센싱하는 또 메커니즘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 M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포인트를 다 통과해야지만 이제 디비전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비교적 새로 만들어진 세포들은 온전한 DNA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포의 어떤 뮤테이션이 계속 다음 세도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제 레귤레이션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레귤레이션이 뭐 정상으로 잘 돌아가면은 다 행복하겠죠. 다 문제가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잘못되면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잘 알지만 뭐 캔서, 암세포는 뭐예요? 비이상적으로 막 증식을 하는 거를 우리가 암세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셀 디비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 된다고 막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깨지면 레귤레이션이 딱 필요할 때, 뭐 크로스펙트가 딱 있을 때만 이렇게 사이클 돌고 뭐 건강한 세포만 잘 그렇죠? 디비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깨지게 되면 막 비이상 막 증식을 하게 되면 이제 암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 디비전의 레귤레이션의 실패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이제 캔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서는 어느 부위에서 발생을 하냐에 따라서 그냥 이름만 이렇게 여러 가지 붙이고 있는데 뭐 아니어지면 아니어도 되고, 근데 뭐 이게 굉장히 많이 일상생활에서 그쵸 우리 뭐 들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시노마 같은 경우에는 에피셀리아스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이런 암을 칼시노마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암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sar코마라고 하면은 뭐 커넥티브 티슈라든지 뼈라든지 머슬 티슈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걸 sar코마라고 합니다. 우리 사코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나왔죠? 사코. 근육. 사코. 그래 또 노력 잘했어요.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칼슘 저장하는 그렇죠? 칼슘 저장하는 게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 그 사코 그러니까 약간 근육 뭐 이런 거랑 이제 관련된 어원이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들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루케미아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백혈구에서 이제 혈액세포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그 암이 루케미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데노카시노마, 그러니까 카시노마긴 한데 아데노 이렇게 되면 이제 글랜듈라 티슈가 뭐겠어요?
분비, 그렇죠? 우리 저번에 뭐 호르몬 분비하거나 이렇게 분비할 수 있는 그런 티슈에서부터 돌연변이 생겨가지고 이상적으로 비이상적으로 증식을 하면 아데노 카시노마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글라이오마 아니면은 에스트로사이토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이제 뉴로날 셀이 아닌 거, 신경세포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글리아라든지 에스트로사이트 같은 이제 세포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걔네들이 이제 이상하게 증식을 하면은 걔가 이런 글리오마 아니면 이제 에스트로사이토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튜머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세포로부터 유래한 어떤 셀 덩어리, 그렇죠? 우리 뭐 암세포 덩어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튜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나인 튜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베이전을 안 해요. 그냥 한번 생긴 데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수는 있는 거죠. 이제 위험한 거는 우리 말리그넌 튜머,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한 군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가 이제 영어 단어가 메타스테시스죠. 그래서 전이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새로운 한번 암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온몸에 퍼져 있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전이가 돼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악성 튜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왜 암이 생기는가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셀 사이클 레귤레이션이 잘못되면 그렇죠? 암이 생기는 거죠. 계속 자라지 않아야 되는 세포가 계속 이제 자라면서 암이 되게 되는데 이 암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 발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우리가 크게 온코진하고 튜머 서프레서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튜머 서프레서는 왜 암을 발생하느냐? 그 이름이 튜머를 서프레스를 하는데 억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얘가 문제가 되겠어요? 서프레스를 못하는 방향으로 뮤테이션이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온코진이나 튜머 서프레서진이나 정상적으로는 다 중요한 진들이에요. 다 중요한 진들인데 이런 진들에 이제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암이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온코진, 튜머 서프레서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코진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애들은 정상적인 기능이 그 셀 디비전을 촉진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셀 사이클을 돌아가는데 정방향으로 막 잘 돌아가게 하는데 기여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뮤테이션이 생기면 암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라스. 그렇죠? 라스는 어땠어요? 아까 그 그로스펙터 다운스트림에 있어가지고 그 시그널 막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은 셀 디비전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방향으로 그러니까 셀 사이클 돌아가는 걸 도와주는 그런 단백질인데 얘가 뮤테이션이 돼가지고 그로스펙터가 있어야지만 막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없는데 막 신호를 막 전달해 버린다. 라고 하면은 팩터가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간 성향이 워낙에 오리지널 펑션이 그 셀 사이클을 잘 돌아가게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유전자를 우리가 온코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스 같은 것도 있고 아까 PDGF 나왔잖아요. PDGF의 리셉터. 그렇죠? 얘도 사실은 그 PDGF 크로스펙터를 인지를 해서 셀 사이클 돌아가게 하는데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리셉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크로스펙터도 없는데 막 계속 액티베이션이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워낙에 그 펑션이 오리지널 펑션이 이게 세포를 자라게 하는 펑션이다. 라고 하면은 돌연변이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유전자를 우리가 온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정상적인 라스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뮤테이션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크로스펙터가 없어도 계속 신호를 전달해서 셀을 계속 디비전을 하게 해요. 그러면 암세포가 되는 거죠. 있죠? 그래서 뮤턴트 라스가 항상 constitutively active 해가지고 셀 디비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얘는 온코진이다 얘기를 하고 20%의 휴먼 캔서에서 뮤턴트 라스가 발견된다고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암에 많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튜머 서프레서진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는 원래 셀 사이클에서 뭔가 조금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셀 레플리케이션 이런 걸 좀 멈추게 하는 유전자인데 얘네들이 뮤테이션이 되어서 못 멈춘다. 이거 하면 이제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방금 봤던 P53 있죠? 기억나시죠? 바로 방금 봤으니까. 그래서 얘는 하는 일이 뭐였어요? 어느 체크포인트였었죠? G1 체크포인트. 그래서 여러분 단지 기억은 훌륭한 거죠. G1 체크포인트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아까 DNA 데미지가 있을 때 더 이상 셀사이클 못 들어가게 하는 애였잖아요. 근데 얘가 좀 뮤테이션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DNA 데미지가 있어도 계속 돌아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P53의 뮤테이션도 인간 휴먼 캔서 중에 50%에서 발견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런 유전자들이 다 뮤테이션이 막 조합이 돼가지고 축적이 되면서 암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의 캔서에서 이 P53의 뮤테이션이 발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BRCA가 이제 브레스트 캔서에서 뭐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 유전자 같은 경우 얘도 이제 튜머 서프레서, 얘도 원래 오리지널 펑션이 뒤에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이제 하여튼 그런 셀 사이클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고, 뭐 MADR2나 APC 이것도 이제 그런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이거 뮤테이션이 되면은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튜머 서프레서진이라고 그룹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사례들이 있는데 아까 봤던 여기 라스, 온코진에 라스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튜머 서프레서진에 이제 P53 이런 게 있는 건데 얘네들이 기능을 한번 보면 이름을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떤 건지 딱 보면 느낌이 와요. 그로스펙터, 그렇죠? 그로스펙터의 리셉터, 그다음에 라스 같이 안에서 시그널링하는 거, 그다음에 프로그램 셀데스를 막는 거, 그렇죠? 죽는 걸 막는 거니까 계속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보호하는 쪽으로 레귤레이션하는 전사 조절인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RB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전사 조절이 있는데 얘는 이제 튜머를 서프레서 하는 쪽, 셀 사이클을 억제하는 쪽으로 하는 이제 전사 조절 인자가 RB고, P53는 앞에서 기능을 봤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오리지널 펑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온코진,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애들이 뮤테이션이 되면은 셀 사이클 막히는 거잖아요. 셀이 증식이 되는 그런 유전자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